대검 앞에 열린 윤석열 두목의 신장 나이트 개업, 이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언급한 진혜원 검사에 대해서 국힘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두목 지키기 이 몸부림이 참으로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진혜원 검사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속 시원한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 앞에 줄지어진 윤석열을 응원하는 이 극우 진영의 화환을 보면서 신윤서방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보통 마약을 판매하거나 또는 안마업소, 노점상 등을 갈취해서 돈을 버는 조직 폭력배들이 자신들의 나이트클럽이나 호텔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해당 영역의 어떤 위세를 과시할 때 이 개업식에 분홍색과 붉은색 꽃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보통 이 화환이 적어서 뻘쭘할지도 모르니까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주문하는 경우도 많다. 서초동의 신윤서방파가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 한 꽃집에서 주문한 것 마냥 이 리본 색상과 꽃 색상은 물론이고 화환의 높이가 모두 같다라는 게 그들의 단결력이 참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아주 시원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25일날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의 이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요. 화환에 놓여진 도로는 인도와 차도로 구분이 되고 한쪽에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중앙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 통행 표지, 그리고 그 양쪽으로는 사람들이 교행하는 방향으로 나눠져 있는데 화환이 이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을 하면서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그 물건들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시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다며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를 증여라고 볼 수가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증여란 게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자신에게 보내진 이 화환이 줄지어져 이 도로 위에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발언을 했듯이 윤석열이 인지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물을 이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된다. 그래서 징역 1년의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모든 화환들을 그 사무실 담장 안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원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진혜원 검사가 윤석열을 뼈 때리는 아주 제대로 된 이 팩트 폭격을 날린 가운데 국힘은 진혜원 검사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5일 국힘은 진혜원 검사를 통해서 직속 상관인 검찰총장을 이 조폭 두목에 빗대어서 공개 조롱한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국힘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씨, 마치 진중권 씨만큼 페이스북에 1망언을 올리는 그러한 취미가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리상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지만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직제상 검찰총장의 명백한 부하인데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조폭 조직 나이트 개업으로 조롱을 했으니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공개 모욕이다. 그렇기에 최소한의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쪼잔하게 징계는 하지 않을 건데 그런데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남국, 김용민 의원 따라서 대깨문 성봉장을 해주면 공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공천은 한참 남았으니 지금부터 오바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망언을 쏟아냈죠. 그리고 김웅 국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은 배우는 게 많다. 화환을 보면 결혼식과 개업식을 떠올리는데 누군가는 나이트클럽 개업을 떠올린다라는 것을 자기는 처음 알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 비판에 나선 국힘의 소속 이 정치인들의 발언과 수준을 보면 국힘 수준 참 알만하다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요. 윤석열은 스스로가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의 실체가 조직의 두목이라는 점을 국감장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국감장에서 자신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부하라는 표현은 검찰 조직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표현이라는 식으로 상당히 폐쇄적인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국힘도 덩달아 부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혜원 검사에게 너는 윤석열 부하인데 그러면 안 되지, 넌 징계야 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들은 부하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직제 안에 있지만 부하라는 표현은 지금 이 시대에 정당하진 않은 표현이죠.
부하라는 표현을 쓰는 그 모양새만 보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마인드로 살고 있었는지 그 가치관이 드러나는 겁니다. 공직사회를 무슨 조직폭력배 조직마냥 자기 아래는 전부 부하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제32조 2에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8조에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가치관 하에서 해석하고 있는 표현,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서 부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식 표현으로 이를 표현하자면 윤석열은 부하가 맞는 거죠. 그렇게 따져서 진해원 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윤석열은 어떤 징계가 합당할까요? 최소 징역형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국감장에서 검찰 마피아, 줄여서 검피아라는 조직의 두목은 자신이고, 검피아는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닌 독립적인 이 검찰 국가의 검찰 조직이라는 뉘앙스의 어떤 발언들을 쏟아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엄연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국민이 선출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관과 그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그 구조가 분명 법무부 장관 아래 검찰총장을 이 명령체계로 두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법을 배웠다는 윤석열은 자신은 부하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덥석 물고 와서 진해원 검사한테 너는 부하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지적질하고 있는 국힘, 둘 다 참 상식 밖, 수준 이하의 발언들이라고 생각이 들죠. 게다가 국민들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라임 사건이나 윤석열 장모와 처 사건에서 이 총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러한 재척 사유가 분명히 있으니 윤석열 총장 너는 보고받지도 말고 개입하지도 마라, 이렇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장관의 지휘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대놓고 정치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국감장에서 이야기한 상황 속 거대한 이 악의 카르텔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결과를 외치며 주시하고 있는데, 진해원 검사에게 김남국, 김용민 의원 따라서 대깨문 성봉장 해주면 공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이 국민들 모두를 폄훼하는 그러한 망언을 쏟아낸 거죠. 보면 볼수록이요, 공수처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만듭니다. 23일 국힘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한 명은 드루킹 특검의 어떤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임정혁이라는 인물에다가, 또 한 명은 구구 변호사 단체를 운영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막았던 이헌이라는 인물을 앉힌 상황 속에서 또다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힘의 깽판치기가 시작된 가운데, 이들의 시간 끌기로 공수처의 앞날이 또다시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윤석열 두목과 그들의 부하처럼 보이는 국힘의 눈물겨운 이 몸부림을 더 오랫동안 지켜봐야 하는 곤욕을 치러야 한다는 게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개혁의 필요성을 더 많은 분들에게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